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참고할 서적은 습관의 힘입니다. 자, 저자는 찰스 두이그로 뉴욕타임스 기자,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쉽고 흥미진진하게 전달하는 문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 과학 학술원상, 미국 언론인협회상, 제럴드 로브상 등을 받았습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간단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여 초콜릿 쿠키를 먹는 습관을 끊고 폭풍 감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쁜 습관이 있다면 꼭 이것을 한번 보고 자신의 어떤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습관의 과학을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든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습관의 작동 원리를 찾아낸다면 틀림없이 습관을 신속히 바꾸는 법도 알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당연하죠.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공식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가지도 넘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습관도 각양각색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정한 패턴의 원인을 밝혀내서 변화시키는 세세한 방법은 사람마다 또 행동마다 다릅니다. 담배를 끊는 방법과 폭식을 억누르는 방법이 다르고 폭식을 억누르는 방법은 배우자와의 대화 방식을 바꾸는 법과 다릅니다. 게다가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습관들도 서로 다른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제시되는 기본틀은 실질적인 지침이어서 습관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면 거의 모든 습관을 개조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기본적인 틀입니다. 잘 보세요. 자, 반복 행동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을 하고요. 자, 신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오후가 되면 카페테리아 가서 초코칩 쿠키를 사 먹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습관으로 당연히 체중이 적잖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습관 때문에 체중이 4kg가 늘었고 그 때문에 부인이나 남편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당신은 오후의 간식을 끊으려고 무척 노력할 것입니다. 심지어 쿠키를 끊자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당신은 포스트잇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테리아로 가서 쿠키를 먹습니다. 쿠키를 맛있게 먹습니다.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는 왠지 기분이 찜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일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의지력을 발휘해서 쿠키 유혹을 이겨내겠어. 내일은 다를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습관은 여지없이 반복됩니다. 저자는 어떻게 해야 이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엇보다 습관의 고리를 알아내야 합니다. 자, 첫 단계는 반복 행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습관이 그렇듯이 이 시나리오에서도 반복 행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행동이기도 할 겁니다. 당신의 반복 행동은 오후가 되면 카페테리아로 가서 초콜릿 쿠키를 산 후에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그 쿠키를 먹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첫 단계만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복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가 무엇인가? 허기인가 지루함인가? 저혈당증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이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 보상입니다. 쿠키 자체인가? 분위기 변화인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인가? 동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인가? 아니면 당분 섭취에서 비롯되는 에너지 충전인가? 이 보상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보상은 열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열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열망이 특정한 습관을 유발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보상으로 실험을 해야 합니다. 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 실험 첫날 카페테리아 가서 쿠키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반복 행동을 약간 조절해서 다른 보상을 얻게 하는 겁니다. 카페테리아 가서 쿠키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반복 행동을 약간 조절해서 다른 보상을 얻게 해보는 겁니다. 카페테리아 가는 대신에 밖으로 나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주변을 산책한 후에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에는 카페테리아 가서 도넛이나 초코바를 산 후에 곧바로 자리에 돌아와서 먹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테리아 가서 사과를 산 후에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먹어봅니다. 다음 날에는 커피 한 잔으로 끝냅니다. 또 다음 날에는 카페테리아 가서 대신 동료의 자리를 찾아 잠시 잡담을 나눈 후에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반복 행동을 자극하는 열망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가정을 실험해 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 쿠키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휴식을 원하는 것인가? 만약 쿠키 자체를 원했다면 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면은 쿠키를 안 먹고 사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쿠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충전을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쿠키는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카페테리아에 갔던 것인가? 그렇다면 누군가를 찾아가 잠시 잡담을 나누는 것으로도 욕망을 충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상을 실험할 때마다 자, 책상에 돌아오는 즉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를 종이에 적으라고 합니다.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를 적으라고 합니다. 편안하다, 꽃을 보았다, 배고프지 않았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보이면 단어라도 이 세 단어를 써보는 것은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순간적으로나마 의식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지녔던 철수는 어떤 새긴 카드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손가락 끝에 긴장감을 느낄 때마다 새긴 카드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습관적인 충동을 의식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단어를 쓰는 순간에 당신이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이 됩니다. 게다가 몇 단어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어들이 기억파를 자극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훨씬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알람을 15분으로 맞춰 놓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망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도넛을 먹고 15분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책상에 일어나 카페테리아에 가고 싶다면은 당신의 습관은 당분에 대한 열망에 대한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료를 찾아가 잡담을 나눈 후에도 여전히 쿠키를 먹고 싶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당신의 습관을 부추기는 열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친구와 잡담을 나눈 후 15분 후에도 쿠키가 생각나지 않으면 당신의 습관이 만족시키려는 보상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과 인간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을 시도해서 우리가 실제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습관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열망을 찾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신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자극하는 신호를 찾아내기 힘든 이유는 보상을 찾듯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습관과 관련된 행동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각에 아침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출근 준비를 끝내면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거의 모든 습관의 신호는 아래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장소, 시간, 감정 상태, 다른 사람, 직전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카페테리아에 적용을 한다면 카페테리아에 가서 초코칩 쿠키를 사 먹는 습관의 신호를 알아내려면 충동이 밀려오는 순간 다음 5가지 질문에 답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었는가? 몇 시인가? 감정 상태는 어떤가? 주변에 누가 있는가? 충동이 있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신호는 아마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습관고리를 알아내면 즉 습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보상과 신호 그리고 습관에 따른 반복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면 자,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자, 신호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당신이 열망하는 보상을 안겨줄 적절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반복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계획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프롤로그에서 습관이란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당연히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은 우리 뇌가 기계적으로 따르는 공식이죠. 즉, 신호를 보면 반복 행동을 해서 보상을 얻는다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선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 뭐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계획을 실행 의도라고도 합니다. 이 계획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저자는 손목시계의 알람을 3시 30분에 맞춰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금방 계획대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알람이 울려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료들이 모두 일에 열중해서 잡담을 나눌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시행한 날에는 일과를 끝낼 때 훨씬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나는 기계적으로 동료를 찾아냈고 작지만 실질적인 성취감을 만끽하며 하루를 끝냈다고 합니다. 결국 새로운 습관이 좋은 행동이 되겠죠. 내 몸에 완전히 배웠다는 뜻입니다. 자, 당연히 변화시키기 어려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기본 틀은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습관이든 작동되는 과정을 알아내면 다시 말해서 신호와 반복 행동, 보상을 찾아내면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